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이맹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들은 모두 이렇게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저도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학원에 나와서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휘문고 국어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이다 이런 것들은 간단히 조금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 또 어떻게 준비해 가겠다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사별 주요 시험 범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천재교육이고요. 김종철입니다. 천재교육이 두 종이거든요. 두 종 중에 김종철 교과서고요. 자, 그다음에 교과서 외의 시험 범위는 문학 프린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휘부 교재로 국어 1등급 어휘력 요 책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고요. 고사별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교과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전 교과서는 교과서가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한 권에 다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단원, 9단원을 같이 수업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과서가 두 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단원의 내용을 1학기 때 국어 공통국어 1을 1학기 때 끝내고 공통국어 2를 2학기 때 끝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자, 1학기 때 아마도 문학 단원하고요. 문법 단원이 이제 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기준으로는 중간고사 때는 문학만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의문 변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모두 문법이 포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교과서 단원을 감안하면. 자, 그리고 2학기 때 되면 자, 우리 문학은 그대로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국어까지 이렇게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요. 문학과 문법이 1등급의 관건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교과서를 조금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학으로 만약에 프린트가 추가된다. 그러면 요 부분은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학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휘, 어법 필수적으로 잘 봐야 한다.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중간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작년에요. 1, 2, 3번이 공이 다 문학 개념이 포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보시면 지금 색채요. 계절감, 음성상징어, 인격화된 대상, 그리고 공간의 이동. 이런 문학 개념을 모르면요. 기본적으로 선지 판단이 조금 어렵게 출제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맞나요? 자, 장미 색채어다. OX. 질문입니다. 장미 색채어다. OX. X죠. 장미는요, 그냥 명사예요. 꽃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색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 개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의 이동인지 시선의 이동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이 반영된 이런 선지가 많이 나온다. 자, 2번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네모박스 쳐놨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죠. 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문제 보세요. 자, 단정적 표현, 명령형 문장, 현재형 진술, 의문형 진술, 영탄적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한 번만 질문 드려볼까요? 자, 아이가요 옆에요 실제로 보았겠지라고 써놨어요. 자, 보았겠지. 자, 얘 단정적 표현이다. OX. 질문이라고요. 보았겠지. 단정적 표현이다. OX. X조. 보았겟에서요. 겟 선어말 어미는 추측 의지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추측하고 조금은 예측하는 표현이지 단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서 그 의미를 따오게 되면 문학 개념이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명확하게 찝는 문제들이 나온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요. 우리 외적 증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시험 범위에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 외적인 요소로 이 문학 작품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는데 외재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보기 상자를 항상 이렇게 길게 뽑습니다. 그러면서 자 10번 문제 작년 중간고사 문제예요. 자 시조 같은 경우에 시조 갈래 특성과 실제 작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고전 수필의 한 양식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선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전쟁 얘는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자 작품의 외적인 내용하고 작품을 연계해서 보게 합니다. 이게요 우리 일명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학교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다 언급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문학 개념이요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문학 개념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법이나 중요한 외적 증거만을 언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요 작품마다 철저히 분석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이 교재 쓸 때 아예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자 우리 표현론 관련해서 여기는 윤동주 작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외적 증거가요 세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 창작 시기와 배경 그리고 시인 표현상의 특징까지요. 그러니까 얘는요 외적 증거로 낼 수 있는 걸 다 낸 거예요. 내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아이들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얘가 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 상자는 두 개를 뽑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제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에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선지가요 몇 줄이냐면 지금 16줄이에요. 이게요 원래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 너비면요 선지가요 2줄을 넘지 않아요. 우리 휘문고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에서 선지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5번 선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윗글에서 우남댁이 종술에게 완장을 안 두르고 할 수 없겠냐는 것과 보기 2에서 달채가 경찰관에게 학생들을 우산을 내보이며 살살 다루라고 소리치는 것은 모두 권력이 지닌 위세를 행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인물의 거부감이 드러나는 장면이로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실제로요 이 정도 선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에 대한 명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선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푸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추상적인 보기 상자 나오는 거, 그 다음 긴 보기 나오는 거, 긴 선택지 나오는 거. 이게 우리 휘문고의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외적 증거 문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어휘어법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국어 1등급 어휘력 책에서요. 문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데 보시면 낯선 사자성어 이런 것들 그냥 출제해 버리십니다. 우리 한분축언 이런 것들 고성나길 이런 것들 낯설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노출해서 출제하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한자어들도 이렇게 그냥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시험 범위에 딱 포함되게 되면요 100% 암기를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암기를 완벽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 문제는 기본 점수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 볼 때는요 무조건입니다. 패스페일 테스트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끝까지 다 재시험 치르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 다 시켜서 보낼 거고요. 자, 그다음 문법 수능형 적용 문제. 자, 우리 휘문국어에서의 문법 문제는요 교과서에 있는 사례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내가 이해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정석대로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문법은 조금 암기를 많이 했다면 실제로 고등학교 문법은 암기는 기본 베이스고요. 무조건 적용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고난도 서술형입니다. 자, 여기에는 별표 치셔야 돼요. 별표 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휘문고에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감점을 많이 당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문제가요, 여느 학교랑 달리 조금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내용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지금도 보시면 지금 조건 3가지가 딸려져 있죠. 이렇게 매 문제마다 조건이 딸려져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한 문제 안에 세분화해서 3문제로 나눠서 출제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술형 문제가 3문제, 4문제 출제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8문제, 9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까다로운 조건 딸린 서술형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용 공부를 다 해놓고 조건에 어긋나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프리 휘문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무조건 제가 1시간씩 다 남겨서 요 서술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서술형 문제는요, 어디 있는 문제 가져다 쓰는 거 아니고요, 제가 실제 아이들하고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를 학교 내신 유형으로 조건 달린 서술형 문제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별로 보통 10문제 정도씩 서술형 조건 따라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 다 쓰고 저한테 다 검사를 받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수업을 지금 6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서술형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똘똘한 아이들이 뭐 솔찬히 있어서요, 굉장히 잘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니까 서술형에서 조건 잘 맞춰서 쓰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요. 그래서 꼼꼼하게 연습을 하고 가야 하고요. 문법에서도 이렇게 서술형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별로 이론 개념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자,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학년에서뿐만 아니고요, 2학년 문학에서도 이건 계속 통용되는 거예요. 문학 개념이요, 실제 제가 수능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1등급 안으로는 다 올라와요. 그런데 극상의 점수 100점을 맞으려면요, 우리 문학에서 발목 잡는 건 대부분 다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선지에 다른 말로 쓰였을 때 이 다른 말이 이 개념이구나라는 걸 모르면 선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 개념까지 모두 다 교재에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거 다루어서 부족함, 빈틈 없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무조건 자체 교재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외적 증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작품 지문 관련된 내용들 심화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클리닉을 하게 되거나 또는 수업 후에 아이들하고 집중 훈련할 때요, 아예 요 자료들은요, 어디에서 시중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문제들을 단원별로 다 만들고 있고요. 직접 다 자체 제작해서 나올 것들 위주로 지금 보기상자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제작해서 문제를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휘어법 확실히 암기해야. 자, 우리 암기할 것들은요, 무조건입니다. 우리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드는 얘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요,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듯이 그대로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법은 학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베이스가 되고, 이 암기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버무렸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문법에서는요, 무조건입니다. 어휘와 함께 자, OX로 어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적용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도록 지금 문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자, 그다음 수능형 문법 문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사례 판단 문제예요. 예를 들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요, 거의 한 100개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법한 어휘들은 대부분 다 접근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사례 판단 문제 풀고요. 그 뒤에 이해 토대로 수능 내신형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고난도 서술형 문제. 지금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자료입니다. 단원별로 서술형 문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별화된 자료다라고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차별화된 자료다라고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요, 조건까지 휘문고의 조건 유형에 맞춰서 꼼꼼하게 하나다 만들어서 자, 아이들하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 때문에 감점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용을 몰라서 감점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안내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업은요, 금요일에 있고요. 6시부터 10시입니다. 실제 수업은 3시간을 할 거고요. 3시간 이후에 서술형 집중훈련을 1시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전에요. 10분 전에 와야 되고요. 과제 모두 다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렇게 한 번 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는요. 그 주의 수업 내용하고요. 이전의 수업 내용 그리고 이전 주의 과제 내용까지 누적해서 테스트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요거는 한 번씩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문법이 들어가는 경우에 제가 패스페일 테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이 패스페일 테스트를 보게 되면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무조건 남아서 재시험 치고 다 맞아야 갑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요, 아, 이번 주에 우리 아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버리시면요, 아이들이요, 금방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공지 드리고 말씀 다 드릴 거거든요. 그때는요, 부모님들 말씀하셔도 제가 정말 큰 일이 아니면 안 보내줍니다. 경조사 중에 조사만 됩니다. 경사는 조금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조사는 제가 보내드리고요. 경사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가늠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페일 테스트까지 모두 볼 거고요. 자, 주중에 클리닉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월요일 날 4시부터 10시, 화요일 날 5시부터 12시, 그리고 목요일 날 4시부터 10시,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면요. 클리닉이 필요한 아이들은요. 그대로 자, 우리 10시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그 뒤에 남아서 이어서 12시까지 이렇게 클리닉까지 다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요. 24시간 제가 아이들 문자로 다 Q&A 다 받을 거고요. 제가 못된 성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폰에 어플에 숫자 1 있는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든 눌러봐야 하는. 제가 그런 성격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 오면 제가 수업이 있지 않는 한, 주말에 수업이 있거나 그럴 때는 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한 저녁에 질문하면요.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늦게 자기 때문에요. 새벽에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매주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성적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주차 수업 내용 이렇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 어떻다.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 추이, 평균 어떻다. 반에서 몇 등이다. 그리고 최고점은 몇 점이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당부는 조금 드려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요. 부모님들이요. 제가 요 안내 문자 쓸 때요. 주차별 수업 내용 쓸 때 굉장히 공들여 쓰거든요. 이번 주에 수업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요. 암기 테스트가 있어요. 아이들 갈궈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여기는 안 읽으세요. 어디만 보시냐면 여기만 보세요. 우리 몇 점인가? 과제는 했는가? 이런 거는요.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저도 연락을 드리고 제 개인 실장님도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제 안 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때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 사실은 저도 7월 달부터 예비고일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도 조금 보여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내신 수업이 앞두고 있으니까 흐트러진 모습도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일요일 저녁반 예비고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혼냈어요. 눈빛들이 죽었다. 맨 처음에 7월 달에 저를 만났을 때는요, 애들 눈빛이 반짝반짝했거든요. 근데요, 이제 입학을 바로 앞두니까 아이들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장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3월이에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 남지 않았어요. 3주면 사실은 내신에서는 등급이 완벽히 뒤집힐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긴장하고 공부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 조금 호되게 혼을 조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잘 챙겨주시면서 이 기간이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요. 올해 수능 공부는 여름방학을 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요. 이제는 내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분명히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이렇게 컨트롤 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